남북이 어제 실무 접촉을 통해서 140명 규모의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을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파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북한 예술단, 규모 면에서 그 역대 최대일 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 공연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002년 이후 북한 예술단이 온 그 규모로는 140명, 가장 큰 규모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한 80명 정도 되고 예. 나머지 한 60명이 이제 가수라든가 이제 무용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제대로 된 규모의 정식 예술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지방 공연도 처음이다. 이것도 의미 있는 건가요? 그럼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예.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현성월이 내려와서 모란봉 악단이 오는지 이게 최대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지금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 북한이 이제 내려 보내기로 한 예술단은 이 예술단인데요. 네. 예,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됩니다. 뭐 잘 모르는 그런 악단이어서 굉장히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모란봉악단 또 청봉악단이 현재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이제 네. 그 중에 하나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다음 혹시라도 더 오게 된다면 공훈 국가합창단 예. 그리고 왕제산 예술단 이런 팀들이 연합으로 해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예.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지금 이제 모두가 지금 따져보고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는 삼지연 악단이라고 하는 만수대 예술단 소속 산하 악단이 하나 있는데 그 삼지연 악단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보강이 돼서 추가가 돼서 새롭게 꾸민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새롭게 그 악단을 이제 기조로 해서 기본 골격은 삼지연 악단으로 하고 해서 그 삼지연 악단 한 50명에서 60명 된다고 해요. 예. 지금 140명이라고 하니까 한 80명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연주자들, 오케스트라 멤버가 80명이 들어가서 140명이 된 건지 아니면은 삼지연 악단 외에 다른 또 뭐 모란봉 악단의 일부 요소라든가 또 합창단의 일부 요소, 또 예술단의 일부 요소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삼지연 악단을 중심으로 해서 교향악단, 오케스트라 멤버가 들어가서 합이 140이 된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게 현재까지는 가장 예. 설득력이 높은.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140명 안에 모란봉 악단이 포함될지 안 될지 그냥 와봐야 알겠군요. 그 전에 알겠죠. 그 전에 이제 합의가 되면. 어젯밤에 예. 처음으로 나온 얘기고 앞으로 이제 한 20며칠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모란봉 악단이 낄지 안 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모란봉 악단이 들어올지 안 올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삼지연 악단이 중심이 됐다면 모란봉 악단하고는 성격이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빠질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 모란봉 악단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의 체제 선전이 굉장히 강한 네. 그런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것, 북한이 이제 남한에서 민감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이제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긴 예. 있습니다만 북한은 그런데 모란봉 악단은 체제 선전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약간 좀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 삼지연 악단의 예전에 네. 지금 주로 이제 클래식과 팝을 좀 이렇게 결합해서 하는 음악들을 많이 보이던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노래보다는 음악 위주기 때문에요. 이 북한의 모든 예술단은 체제 선전을 위한 도구입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누구만큼도 양보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란봉 악단이 체제 선전이 좀 더 유리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해가 약간 부족한 그렇군요. 그런 예. 견해가 있을 겁니다. 예. 북한의 모든 예술단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의 견고함, 반미 투쟁, 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찬양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예. 모든 단체들이 조직들이 그것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그걸 표현하는 것이지 어느 쪽이 더 체제 선전에 유리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선택 기자, 이 북한이 이제 체제 선전의 장을 혹시 이용할까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럴 그렇죠.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겁니까? 100% 마지막까지 주의를 해야 되겠군요. 체제 선전을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 우리도 우리의 체제를 그들에게 선전하는 셈이 됩니다. 네. 남쪽이 북쪽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자유 체제, 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월한 체제를 우리가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아무리 훈련이 된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남쪽에 내려오면은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체제 선전을 뭐 백날, 백일을, 첫날을 준비하고 와도 네네. 남쪽에 내려오면은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기본 가정이 들어 있는 겁니다. 북쪽에서는 그런 것을 사실은 위험하지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또 혹시 체제 선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험을 안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체제 선전에 유리한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예. 그렇다면 이 지금 강릉 공연은 아무래도 뭐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는 곳이고요.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 것들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뭐 편하게 뭐 남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남한을 상대로 해서 뭐 체제 선전이라든지 혹은 뭐 북한의 어떤 뭐 우월성들, 문화의 우월성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울에서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을 걸까요? 저는 제가 예. 보기에는 100%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예. 당연히 북한은 남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체제 선전을 하고 남쪽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북쪽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북쪽 주민들에 대해서 예. 남쪽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것은 네.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분단된 나라고 서로가 서로 뭐 남쪽은 우리가 더 정당성이 있다고 하고 또 북쪽은 또 북쪽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정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예. 서로가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사실은 이런 예술단을 파견하는 쪽에서 좀 더 위험 부담이 크다고 봐야죠. 예. 어제 이 예술단 파견 실무 접촉 앞두고 북한이 이제 우리 정부를 향해서 아직 대표단을 태운 버스가 평양에 있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막상 협상 테이블에서는 날씨가 훈훈하다, 봄이 네. 빨리 오려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좀 들어보고 다시 네.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진정과 아량을 가지고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니 기신기신 눈치만 보던 남조선 당국이 이제는 머리를 쳐들고 그야말로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1시간 정도. 지금 대안이 가까우는데 날씨가 아주 별로 훈훈한 올해 봄이 아주 빨리 오려는가 봅니다. 우리 이제 예술단이 남측에 나가는 계절로 보면 이거 입춘이 지나고 아주 봄에 이 열기가 아주 환할 때 이게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가 며칠 전부터 계속 추웠습니다만 오늘 회담도 좋은 성과가 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뒤에서는 뭐 칼을 빼들고 앞에서는 장비를 네. 빼냐 이런 뭐 해석도 있던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남북 간에 이제 분단이 돼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일시적으로 이제 화합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적대적인 면도 존재하는 것이고 네네. 또 화합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면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북한이 이제 그 협박을 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의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화합을 위해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이 대화하고 화합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판을 깨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고 판을 깨지 않도록 조심하자라고 하는 저강도의 경고로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이제 북한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판을 깨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위 조절이 많이 됐습니다. 그제 이제 북한의 발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또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판을 현재 상태 유지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망가지지 않도록 남쪽에서 주의를 해달라라고 하는 예. 저강도의 경고로 보는 것이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고강도의 이제 협박이 되면은 판을 깨기 위한 이제 어떤 알리바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위험하다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역시 뭐 대화를 해나가는데 날씨만큼 이 중요한 소재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예술단 파견을 먼저 논의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공연 준비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이제 방문단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선수단 자체가 있고 예. 응원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 행정 지원팀들이 있고 이제 보도진이 있고 거기에 예술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태권도 시범단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모든 요소들은 그동안 많이 해본 것이고 몇 차례 해봤는데 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계적으로 문제가 안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이제 딱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전기 콘센트가 안 맞는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예술단은 그 곡목 같은 거 그다음에 무대 장치 이런 것들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2015년 12월에 이제 북한이 중국에서 전격 예. 공연 취소를 한 것처럼 예. 사달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기술적인 준비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예술단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예. 우리는 남북 간에 이제 신뢰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의심하는 부분이 있고 북한은 우리보다 더 많이 의심합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이 의심하기 때문에 예. 서로가 이렇게 이제 불신이 깊은 속에서 예술단 공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만큼 이제 걱정을 하면서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자, 어제 그 실무 접촉에서 단연 눈길을 끈 건 역시 북측 대표 현송월 모란봉 악단 단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공연을 펼치게 되고 3전 관현 악단 역시 이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북측 대표단에서 눈길을 끈 건 단연 현송월 모란봉 악단 단장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북측 단장마저 깍듯이 예우하는 모습을 봤을 때 현송월의 위상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어제는 평소 공개석상에서 입던 인민복 대신에 깔끔한 남색 치마 정장을 입고 나왔는데요. 가슴엔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손에는 초록색 클러치백을 들었는데 이게 프랑스 명품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시종일관 엷은 미소를 띠며 여유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송월은 김정은의 음악정치 선봉에 서 있는 모란봉 악단의 단장입니다. 북한 인기 가수 출신인데요. 지금 들으시는 노래 준마처녀가 대표적인 히트곡입니다. 잠시 들어보실까요? 네, 목소리가 아주 청아하죠. 김정은의 옛 애인이라는 설도 있고요. 북한 예술인 중에선 드물게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노동당 중앙위 후보위원으로까지 올랐습니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모란봉 악단은 북한판 소녀시대라고 불리는데요. 모란봉이란 이름도 직접 지을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애정이 깊다고 하죠. 미니스커트와 탱크톱 같은 과감한 의상에 파격적인 무대 매너로 북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모란봉 악단이 아니라 삼지연 악단이 온다고 하죠.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라 삼지연 악단의 정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만수대 예술단에 소속돼 있는 삼지연 악단은 2009년 창단됐는데요. 바이올린과 첼로, 하프 같은 관현악에 기타와 드럼 등을 곁들여서 정통 클래식부터 대중음악까지 소화하고요. 모란봉 악단보다 정치색이 옅어서 해외 국빈 행사를 도맡아 왔다고 전해집니다. 현송월 단장이 삼지연 악단을 이끌고 오는 건지 혹시 모란봉 악단 단원도 일부 포함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남북 관련해서 이슈들 계속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자, 조금 전에 우리 현송월 모란봉 악단 단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게 북한은 아무래도 그 계속 이 민간 외교라는 부분이 사람과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렇다면 가장 일단 단장을 이끄는 가장 최고 지도자가 올 수 있을까요? 현송월 예.
현송월 이상으로. 단장이 올 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95%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봐야. 삼지연 관현 악단을 이끌고 단장으로 올 가능성이 단장으로. 네, 저로서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지금 거군요. 이제 예. 어제 실무 접촉할 때 그 직책이 관현악단 단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란봉 악단의 단장이라는 건 알려져 있는데 예. 관현악단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삼지연 관현악단이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현송월은 삼지연 관현악단의 단장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140명의 악단 단원들을 이제 통솔하고 내려오겠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140명 정도 되는 예술단이 어떻게 내려올까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측에서는 판문점 그 육로를 통해서 오겠다 이런 의사를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예상됐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예. 되겠습니다. 이제 해로로 왔을 땐 여러 가지 이제 제재와의 문제점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랬기 때문에 서쪽으로 오느냐, 동쪽으로 오느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동쪽 원산 쪽으로 금강산 쪽으로 해서 왔을 때는 아마 북쪽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편리한 것은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현재로서는 한 400에서 500명이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방문단. 예. 예술단만 따라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400명, 500명이 이제 선수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같이 올 것 같은데 그 중에 아마 또 예술단도 끼어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많은 인원이 판문점을 동시에 넘는 이런 장관이 연출될 수도 있겠군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1990년대 이제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께서 소를 몰고 가던, 이제 예. 판문점을 예.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그렇죠. 기억이 예. 있습니다. 네네. 그 장관은 이제 우리에게 기억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비견해서 그런 장면들을 연상하긴 하겠지만 그 장면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남북 분단 속에서 그 당시에 예. 황소 때 방북의 그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는 통일이 된 이후에도 아마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예. 자, 이제 내일 차관급 회담이 또 열리는데요. 스포츠 분야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스포츠도 그렇고 응원단이 있고 이제 태권도 시범단 다른 모든 것이 이제 방문단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사실 뭐 예술단을 따로 하고 뭐 응원단을 따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제안은 방문단 400 내지 500명에 대한 전체적인 남쪽 방문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건데 근데 북쪽이 그거는 잠깐 미루고 일단은 예술단 먼저 하자 해서 이제 예술단 먼저 빼고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술단 부분은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 전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응원단 문제 또 나머지 태권도 시범단의 일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협의가 될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이제 남북 선수단의 공동 입장 여부 그리고 그렇죠. 공동 입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반도기를 들고 갈 것인지 무엇을 들고 갈 것인지 그렇죠. 이것이 예, 이제 가장 예민하고 또 민감한 문제인데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게 그동안 한 9번 정도 이미 한반도기를 들었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어차피 태극기는 경기장에 날리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기를 드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그동안 이제 9차례 있었던 것처럼 수없이 논의가 됐던 부분 중에 예.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남쪽에서 행사가 있을 때 북한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논란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 왜 예. 그러냐면 그러니까 개최국 입장에서 태극기 안 들고 가는 게 좀 말이 되냐 이런 또 그건 얘기가 됩니다. 얘기도 그건 얘기가 나오거든요.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인공기를 하지 않으면 북한이 인공기를 흔듭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 예. 이제 태극기를 못 흔드는 것만 얘기하고 북한이 인공기를 흔드는 것은 지금 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북한 선수단이 인공기를 이제 휘날리면서 이 입장을 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흔들어댈 때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거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인공기 우리 한반도기를 들고서 중립적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게 달린 것인데 결국 고민한 결과 그냥 한반도기 드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태극기는 온 곳 사방천지 깔려 있으니까. 예. 어차피 태극기는 펄럭일 거고요. 다 깔려 예. 있는데 네네. 북한이 인공기 흔드는 걸 막는 게 우리한테는 좀 더 낫다. 예. 그런 논의가 이미 우리가 경기에서도 이기면 태극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건 또 경기는 다른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기면 예. 태극기 올라가고 또 인공기 올라가고 저 북쪽에서 이기면 예, 그건 예.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렇죠. 예. 이제 공동 입장할 때 이제 그 우리가 주최국이니까 아무래도 특별히 주목을 받을 텐데 예, 예. 그때 이제 북한도 당연히 이제 뭐 주목을 받을 테고요. 예. 그때 인공기를 들고 들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태극기 주변에 다 있으니까 예. 한반도기 들고 들어오자. 그러면 북한이 인공기는 안 흔든다. 예, 예. 이런 논의가 사실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한반도기가 서로가 이제 타협할 수 있는 예. 절충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논란이 과거 있었다가 결국에는 결론이 그렇게 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번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기에서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가 만약에 단일팀이 구성이 된다면 네. 잘해서 만약에 동메달을 따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글쎄요. 이제 아이스하키 팀이 만약에 단일 팀으로 구성이 된다면 예, 예. 그때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태극기 저 북쪽에서도 나름대로의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시드니 올림픽 때 어떻게 했는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한반도기가 올라가는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네, 아직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는데 일단 내일 차관급 회담에서 어떤 또 합의들이 이루어질지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왕선택 와이튼 통일외교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